자, 이번 시간에는 21쪽 생각 넓히기부터 뒤에 중단한 마무리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쪽 생각 넓히기.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ABC 세 곳 중에 수련회를 가려고 한다. 그 다음 같은 투표용지에 각각 가고 싶은 곳을 무기명으로 기피하였다. 이게 중요하죠. 무기명으로. 무기명이라는 거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를 했다는 게 무기명입니다. 활동 1번. 각 회원이 한 곳에만 기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보자. 자, 2번. 각 회원이 두 곳에 기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보자. 자, 우선 무기명 투표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를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사람과 2번 사람과 3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후보 A와 B 후보에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를 보면은 투표 용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런데 세 개의 투표 용지는 모두 똑같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개는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로 사람을 대신해서 투표용지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만약에 이 투표용지를 여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요거는 2대 1인 투표용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투표용지가, 자, 이제 파란색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투표용지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도 지금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요것도 2대 1이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투표 용지가 이렇게 가든 간에 결국은 어떻다? 바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두 개 바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결국엔 무슨 개념을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꿔서 투표를 해도 같은 경우가 나온다. 결과는 결국에는 바꿔도 같다. 따라서 조합이다. 그리고 1, 2, 3번이 모두 A로 투표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모두 A로 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중복을 허용하게 된다. 중복을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중복 조합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 그대로 가지고, 자, 1번. 각 회원이 한 곳에만 기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서로 다른 세 곳이 있는데 몇 명? 10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세 개를 10번 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거는 3 플러스 10 마이너스 1C 10이 되고 12C 10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12C 2를 계산하기가 더 편하다. 그래서 2분의 12 곱하기 11이니까 66까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곳에 기표를 한다. 두 곳에 기표를 한다는 얘기는 총 세 곳 중에 두 곳에 기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 곳 중에 두 개를 기표한다는 얘기는 뭐가 똑같다? 기표하지 않는 곳 한 곳을 택하는 경우랑 똑같겠죠. 10명의 회원이 각각 두 곳에 기표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두 곳에 기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곳은 기표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살짝 방향을 바꿔서 기표하지 않을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게 되겠죠. 따라서 기표하지 않는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따라서 기표하지 않을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 H, C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이 66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표하지 않을 한 곳을 택하는 경우는 어쨌든 세 사람이 어쨌든 10사람이
기표하지 않을 한 곳을 택하는 경우는 10사람이 A, B, C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활동 1과 2의 결과는 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2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조건이 다르면 좀 모양이 바뀌고 그다음 이해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22쪽을 보면 똑같은 공 5개 상자 3개에 모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했습니다. 똑같은 공 3개를 상자 3개에 나눕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공 5개와 똑같은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 확인해 봅시다. 자, 우선 똑같은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상자에 하나씩 꽂아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 셋, 하나 셋, 그 다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또는 어떻게 확인해도 되냐 하면 공이 5개 있습니다. 5개 공이 있는데 3개의 상자가 있고 상자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얘네 3개를 꼭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5개의 공을 하나씩 이미 줘버립니다. 그럼 5개 공을 3개를 하나씩 줘버렸으니까 몇 개 남습니까? 2개가 남았죠. 그러면 이 2개를 이 3개 상자에 넣는 방법 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하나 0, 둘 0 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상자에는 만약에 하나 0이다 그러면 둘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랑 똑같이 되는 거고 2개 0 0이 되면 둘 0 0이다 그러면 셋 하나가 돼서 이 경우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줘버리고 나머지 공으로 생각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은 상자 3개 중에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이 상자에 안 들어가는 경우까지도 같이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자가 3개이기 때문에 상자를 1개 사용할 경우, 2개 사용할 경우, 3개 사용할 경우를 각각 나눠서 1개 사용할 경우는 0, 0, 5개, 2개 사용할 경우 이렇게 2개씩 나눠주고 3개 다 사용할 경우는 이렇게 3개씩 다 나누게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 서로 다른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자, 모든 상자에 각 공을 하나씩 넣은 후에 남은 공 2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와 수와 같으므로 무슨 얘기냐? 서로 다른 3개를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것은 뭐냐? 아까 전에 했던 것은 똑같은 상자 3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상자 3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공이 5개고 이 다른 상자 3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공을 하나씩 또 줘버립니다. 이렇게 몇 개 남습니까? 2개가 남겠죠. 이 2개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아까 전에 있는 이 얘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같은 상자일 때는 만약에 하나 0개입니다. 이거랑 0개, 1개 이거랑 같은 경우가 되겠죠. 상자가 같기 때문에. 상자가 같기 때문에 이거랑은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상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2개의 상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2개 0개 넣는 경우랑 0개 2개 넣는 경우랑은 두 개가 다른 경우입니다. 네모에 2개가 들어간 경우와 동그라미에 2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 다 다르죠. 따라서 서로 다른 상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각각 다른 경우로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하나씩 상자에 줘버리면 나머지 2개가 남고 이 2개를 이제 3개의 상자에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2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 수니까 3H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서로 다른 상자 3개 중에 일부만 사용해도 됩니다.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안 들어가는 상자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공이 안 들어가는 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모두 담는 경우와 같게 되겠죠. 이것은. 따라서 3H5 이거는 앞에서 종북 조합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탐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문제를 보면 다음 각 경우에 똑같은 공 5개를 똑같은 상자 2개와 다른 상자 1개에 모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공 5개를 똑같은 상자 2개와 다른 상자 1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자 2개와 다른 상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상자가 있겠죠. 첫 번째,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아까 그냥 편하게 풀려면 자, 우선 상자를 하나씩 다 줘버립니다. 하나씩 다 줘버리면 이렇게 돼서 하나하나가 이미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 공은 몇 개가 남습니까? 5개, 3개 뺐으니까 2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 2개를 여기에 어떻게 나누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랑 여기랑은 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2, 0 한 거랑 0, 2 한 거랑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공 2개를 어떻게 넣으면 되느냐 이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 2개는 자 2, 0, 0 하면 되겠죠. 그럼 같은 경우는 0, 2, 0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 1, 1, 0 되겠죠. 그 다음 0, 0, 2가 있겠죠. 그 다음 0, 1, 1이 있겠죠. 그럼 이건 또 어떤 거랑 같다? 1, 0, 1과 같게 되겠죠. 총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가지가 나온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접 세면 됩니다. 1, 1, 3 있고 2, 1, 2 있고 2, 2, 1 있고 3, 1,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아까 이미 하나씩 다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하나 해주면 공이 3, 1, 1이 되겠죠. 또는 1, 3, 1, 3, 1이 되겠죠. 그게 바로 3, 1, 1, 이 네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 그 다음 공을 하나씩 또 집어넣어주면 2, 2, 1이 되겠죠. 2, 2, 1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경우랑 같은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다시 한 개씩 또 넣어주면 1, 1, 3이 되겠죠. 따라서 1, 1, 3 되겠고 그 다음 하나씩 넣어주면 0, 2 하나씩 넣어주면 1, 2,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1, 2, 2 이렇게 같은 경우에서 총 4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상자를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되고, 그 다음 공 5개를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두 개는 같기 때문에 뭐 1, 0하고 0, 1하고 같은 경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지막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는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뒤에 거를 먼저 고정시킨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서 한 개도 안 들어갈 경우 있을 거고, 한 개로 안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5, 0이 있겠죠. 그 다음 1, 4가 있겠고, 그 다음 2, 3이 있겠고, 그 다음 4, 1은 1, 4랑 똑같죠. 같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1, 4랑 4, 1이랑 똑같은 경우라서 이렇게 해서 끝에가 0일 때는 3가지가 나옵니다. 3개.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끝에가 1개일 때 가봅시다. 끝에가 1개라면 공이 4개 남죠. 공이 4개 남으니까 4개, 0개 확인할 수 있겠고, 1개, 3개 확인할 수 있겠고, 2개, 2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개, 1개인데 1개, 3개랑 같은 경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2개가 올 때 해봅시다. 2개가 온다면 공 5개 중에 2개니까 3개가 남겠죠. 그럼 여기는 3개, 0개, 그 다음 1개, 2개, 2개, 3개 똑같네요. 따라서 여기는 2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3가지가 올 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이쪽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동그라미 네모의 끝에 여기가 이제 3개가 올 때입니다. 3개가 올 때는 우선 나머지 이제 2개 남으니까 2개, 0개, 다음 1개, 1개에서 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4개 올 때 해보겠습니다. 자, 4개가 올 때는 1개가 남죠. 그러니까 1개, 0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5개 올 때는 0개, 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2, 3, 4, 5, 7, 8, 9, 11, 12 해서 총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거를 고정시키면 개수 셀 때 헷갈리지 않고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3쪽에 중단은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기본 문제는 앞에서 했던 완전 이론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기본 문제의 1, 2, 3, 4, 5번은 쭉 넘어가고 풀이는 24쪽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문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육각형 7개를 붙여 만든 도형의 강변에 서로 다른 색이 오도록 7개 정육각형 7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 이게 무슨 열이다 원순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가운데는 색이 7가지 색이니까 7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려주면 총 색이 6개가 남겠죠. 색 6개를 어떻게 알아? 원순열을 만들자. 따라서 6-1 팩이구나. 따라서 가운데 7개,
다음에 5팩토리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7 곱하기 5, 4, 3, 2 나옵니다. 그러면 84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6번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내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6명의 학생 A, B, C, D, E, F가 부채춤을 추기 위해 원형으로 둘러앉을 때 6명의 선운수는 원형으로 둘러앉기 때문에 당연히 원순열의 개념을 써서 6-1 팩토리얼 해서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면 5, 4, 3, 2, 1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12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A, B가 서로 이웃합니다. A, B가 서로 이웃한다는 얘기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A하고 B가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닙니다. A, B 하나 같이 다니면 C, D, E, F를 같이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를 하나로 본다면 총 하나, 둘, 셋, 넷, 5명. 즉 5명을 원 둘레에 앉히면 되니까 원순열에 의해서 5-1 팩토리얼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다? A하고 B하고 자리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1을 곱하면 4, 3, 2, 1, 2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48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4명의 학생이 방과 후 체육활동으로 농구, 야구, 축구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보자. 4명의 학생이 방과 후 체육활동으로 농구, 야구, 축구입니다. 그럼 만약에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있는데 농구와 야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택하는 경우랑 바꿔서 이렇게 택하는 경우랑은 다른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순열 개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열을 쓸 건데 가만히 봤더니 1번, 2번 모두 다 농구에 다 몰려도 됩니다. 즉 농구로 중복 선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중복 순열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확인해서 우리는 중복 순열이구나 파이다 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개념을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 3개. 몇 명? 4명. 따라서 서로 다른 3개, 4명이 택하는 경우다. 그래서 3의 4제곱이구나. 따라서 81 되겠죠. 이렇게. 개념 잘 확인해 주시고 자, 9번. 이제 좀 자유롭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아하, 자연수의 개수구나. 그런데 6자리여야 되는구나. 그런데 맨 앞에 있는 0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맨 앞에 1이 올 때, 맨 앞에 2가 올 때 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맨 앞에 0이 오는 것만 빠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전체 0을 맨 앞에 0이 와도 되는 수 전체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경우는 1 3개와 2 2개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을 써서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에 1분의 총 6개니까 6팩토리얼 되겠죠. 이게 전체의 경우였습니다. 여기는 맨 앞에 0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빼기. 맨 앞에 0이니까 맨 앞에 0이 왔다 생각하면 이제 뒤에 있는 5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됩니다. 따라서 1 3개, 2 2개니까 총 5개 이렇게 해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요거는 60가지고 요거는 10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60 빼기 10이니까 총 50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영어 단어 석세스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할 때
모음이 서로 이웃, 서로 이웃하니까 어떻게 하라? 뭉쳐라. 모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모음이라는 거는 여기에 유와 이 이렇게 모음이 있겠네요. 따라서 얘네들을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유와 이를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SCC, SS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S가 3개고 C가 2개니까 이렇게 되고 U하고 E는 어차피 하나로 뭉쳐 다니고 총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이거 2개의 알파벳은 2개의 모음은 같은 모음이 아니죠. 같은 모음이라면 상관이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 알파벳 U와 E는 모음이 서로 다른 모음이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2가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2가지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 계산을 해주면 60 곱하기 2에서 12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단순 계산에서 자연수 n값 또는 r값 체크가 쉬워했습니다. 그럼 뭐 처음 거는 중복순열이니까 n 세제곱이 8이네요. 자연수 n이라 그랬으니까 n은 2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3HR이 15입니다. 3HR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R 마이너스 1C 15가 되겠죠.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C R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2 플러스 RC R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둘 다 R이 있습니다. 둘 다 R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NCR은 NC N-R이 있었죠.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2 플러스 RC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2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R이 되겠죠. 하나 줄어들면 되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2분의 R 플러스 1과 R 플러스 2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15라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 플러스 1과 R 플러스 2는 30이 되고 연달아 두 수를 곱했더니 30이 됐네. 6 곱하기 5가 되겠구나. 따라서 R 플러스 1과 R 플러스 2가 6하고 5 곱한 거를 만족하면 되니까 R 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 세 개의 문자 XYZ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단항식 중에서 서로 다른 오차식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무슨 얘기냐면 XYZ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개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지수. 여기에 있는 지수가 있는데 오차식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네모랑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하면 오차식에서 총 오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다? x의 0제곱, y의 1제곱, g의 4제곱 요것도 성립하니까 요거는 y지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즉 중복을 허락해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z 이거이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했습니다. 중복 허락. 그 다음에 x제곱 y랑 yx제곱이랑 서로 같죠. 바뀌어도 되는구나. 따라서 뭐다? 바뀌어도 같은 경우다. 이것은 조합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서로 다른 5번을 택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것은 3H5라는 개념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13번. 자, 이제 발전 문제입니다. 13번.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가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갈 때 2000은 몇 번째 수인가? 결국에는
앞자리가 1인 숫자까지 개수를 다 구한다면 그 다음, 즉 1999번째까지를 계산해야 되겠네. 1999까지, 1999가 몇 번째인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다 어떻게 하라? 1을 더하면 2000번째, 2000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한 자릿수일 때 자연수니까 0인 건 빠져야 되겠죠. 따라서 네 가지가 나오겠고 1, 2, 3, 4. 그 다음 두 자릿수라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0이 못 오니까 여기 4개, 0까지 올 수 있으니까 5개 해서 이렇게 돼서 20가지가 나오겠고, 이렇게 하면 2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자릿수 가봅시다. 자, 세 자릿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5가지, 그 다음 5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100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124, 지금 여기까지가 12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99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릿수를 가봅시다. 네 자릿수에 1999까지가 여기는 1은 고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개 올 수 있을까? 5가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곱해주면 125가지가 나옵니다. 됐네. 여기까지가 뭐다? 1999까지가 지금 개수가 4가지, 20가지, 100가지, 125가지입니다. 그러면 1999까지 4 더하기 20 더하기 100 더하기 125, 4 더하기 20, 24, 124, 249가지가 되겠죠. 249번째입니다. 따라서 2000은 250번째 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서는 5명의 학생 A, B, C, D, E의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만족은 동그라미, 보통은 세모, 불만족은 X로 나타낸다. 기권이나 무호표는 없고 1번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해보자. 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지금 5명의 학생이 각각 몇 개? 3가지씩이죠. 따라서 A도 3가지, B도 3가지, C도 3가지, D도 3가지, E도 3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조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3의 5제곱이다. 그래서 243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가 2번 나오는 경우, 동그라미가 2번 나왔으니까 A, B, C, D, E 중에서 동그라미 2개를 먼저 나올 사람을 뽑으면 되겠죠. 따라서 O, C, E가 되겠네요. 5사람 중에 2명 뽑기만 하면 되니까 배열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O, C, E가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3명은, 나머지 3번은 세모 또는 X에서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세모 또는 X에서 나오면 되니까 다 각각 2가지, 세모 또는 X 3번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것은 8가지. 결국에는 이게 지금 2분의 5, 4니까 10가지. 10 곱하기 8에서 8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은, 자, 뭐 3번 이렇게 있으니까 각각 2가지죠. 이렇게. 세모 또는 X니까 2가지 경우가 돼서 각각 2가지. 자, 이제 중요한 15번 함수의 개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살짝 지우겠습니다.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을 학습할 때 뭘 했었냐 하면 이걸 했었습니다. x1과 x2일 때 fx1과 fx2인 경우, 즉 어떤 거?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1, 2와 3, 4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만족하고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은 무조건 3으로 가고 2는 4로 갈 수밖에 없죠.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겁니다. 그쵸? 다시 한번. 자, 1, 2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3, 4, 5, 6입니다.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1하고 2가 어차피 대응 하나씩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두 개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두 개 한번 골라볼까요? 3하고 만약에 3하고 4를 골랐습니다. 또는 4하고 3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골랐다고 했을 때 1, 2가 어떻게 대응되느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3, 4를 골라도 결국은 이거 하나밖에는 안 되겠죠.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크기가 있어서. 그런데 4, 3을 뽑더라도 어떻습니까? 4, 3을 뽑더라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같은 함수입니다. 동일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꿔도 같구나. 그럼 뭐다?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합. 그런데 더욱이 뭐다? 는이 들어가 있네. 는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개념이다? 중복을 허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는이 들어가 있고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중복 조합인 거고, 그냥 크기가 있으면 조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가서 이제 x에 1, 2, 3이라는 함수, 자, y가 3, 4, 5, 6, 7입니다. 그런데 F1과 F2는 F2가 항상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1과 2를 대응시킬 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3, 4, 5, 6, 7에서 3, 4, 5, 6, 7에서 두 개를 뽑아서 1, 2에 대응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1, 2에 대응시켜야 되니까 3, 4, 5, 6, 7이면 결국에는 뭐다? 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조합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에서 몇 개를 뽑자? 1, 2에 대응시킬 2개를 뽑자. 해서 OH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OH2는 6C2가 되겠고, 6C2는 2분의 6 곱하기 5니까 15가지가 되겠죠. 이거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하고 2만 대응시켰습니다. 아직 3을 대응 안 시켰죠. 그런데 이거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3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이 갈 수 있는 것은 몇 개? 3, 4, 5, 6, 7에서 5가지 갈 수 있겠죠. 1이 가고 2가 가고 3이 가고, 즉 그리고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곱의 법칙을 써서 15 곱하기 5가 됩니다. 따라서 75가지로 우리가 15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